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살면서 제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은 제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무게는 나를 너무 짓눌려 버렸고, 때론 너무 모든 것을 앞서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마치 내가 죄인인 듯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혹시나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직원들은 항상 주인의식이 없다, 과연 회사는 사장 혼자인 나만이 끌고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힘들지는 않을까,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책 여행을 시작했고 항상 생각의 파도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사람의 고독은 곧 전혀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책을 평생에 한 권 쓴다고 쓰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적게 쓴 사람이나 일생일대의 인생을 바쳐서 책 한 권을 완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사명을 인식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책이 주는 그런 굉장한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겠다고, 인생은 나쁜 것이며 그리고 죽음도 나쁜 것이라는 명제는 비논리적이다. 사실 인생이 정말로 엉망이라면 그 스티커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생에 되는 일이 뭐 하나 없지만 다행히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 재발명을 위한 계획을 통해 시작된다. 계획은 그 자체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계획은 그 자체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매일매일 생각과 계획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두어라. 처음에는 그런 어색한 기분이 들 것이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는 중이다. 당신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연습을 통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연습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서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호구가 되지 말라는 뜻일까요? 비유법이 좀 재미있네요. 너무 일에만 치여서 사는 저는 이제부터 제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하루에 4시간 정도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블로그도 좀 손을 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 스스로가 혼자서라도 만들어 가려 합니다. 항상 전 남을 위해서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스스로가 호구라는 답답한 생각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니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꼰대 소리를 하나 봅니다. 잔소리만 늘고 본인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이제 다시 젊은 날들처럼
새로운 도전들을 계속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미신은 일련의 강력한 부정적인 감정들의 불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을 그렇게 조심스럽고 위축된 태도로 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의 세계 역시 덜 평평하고 더 둥글게 변할 수 있다. 사실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아도 괜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일을 어려워한다. 이전에 했던 시도의 결과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망했던 일, 그리고 희생자가 되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은 주는 일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화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주었다고 기억하는 것은 교환의 한 형태였을 뿐이다. 교환은 주는 것과는 다르다. 교환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춘 행위다. 진정으로 주는 행위는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주는 행위 그 자체에 중점을 둔다. 그래서 주는 일에 통달한 사람들은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를 다시 발명해낸 이들이다. 이들은 행복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다. 행복은 이미 존재한다. 행복은 주는 행위 안에 벌써 깃들여 있다. 생각을 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할 때 재발명은 종종 더 빨리 이루어진다. 자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명상하거나 사색에 잠겨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 가끔씩은 눈을 감아라. 온종일 이리저리 동요하는 베타파에 시달리던 두뇌에 차분하고 평온한 알파파를 공급해 주어라. 푹 쉬어라. 그리고 눈을 뜨고 일어나라. 새로운 당신을 만날 것이다. 우리는 성장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할수록 인생이 더 쉬워진다. 나다운 것이란 원래 없다. 우리는 모두 다중인격자다. 말은 약보다 강력하다. 인간관계에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자.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인간관계의 패턴 등 패턴을 바꿔라. 용기는 일단 해보는 것에서 온다. 지금 우리가 호구로 살지 말자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의 호구로 산다. 이건 참으로 우리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하는 이 제목은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 더 호구라는 어떤 뜻인가 한번 보면은 범의 아가리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처지나 형편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말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해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51가지 기술이 제공이 됩니다. 스티브 챈들리가 지은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다시금 재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사로는 우리는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천사가 나와 있고,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이다.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은 그동안 저는 불만 많고 부정적인 사람,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제가 참 안타깝네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한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을 던져버려라. 내 성격은 이러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라, 이런 성향이라 라는 고정관념을 제 스스로 탈피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 안에 들어있다. 거리의 비둘기는 자괴감을 모른다.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슬픔이란 대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로감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일을 미루는 것은 성격이 아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니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